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2025년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또 복지정책 방향, 이걸 다룬 유튜브 설명 영상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저출산 문제, 그리고 또 초고령화, 이게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이잖아요. 그쵸. 정말 큰 변화죠. 이 속에서 어떤 변화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지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요, 아동수당 확대부터 시작해서 노인 일자리 확충, 그리고 정년 연장 문제, 또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검토까지 정말 내용이 방대하더라고요. 네, 다룰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정보들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각 정책이 왜 나왔는지, 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맥락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역시 아이 키우는 가정을 위한 지원 확대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이 저출산 문제, 이게 심각하니까 정부의 고민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니까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현재 지급되는 아동수당 이 대상 연령이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늘어난대요. 아, 매년이요? 네. 그래서 2030년에는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 원씩 받게 된다는 계획입니다. 꽤 장기적인 계획이네요. 월 10만 원? 그렇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자녀 한 명당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연 50만 원씩 추가로 늘려준다고 합니다. 아, 세제 혜택까지 같이 가는군요. 네, 꽤 구체적인 지원책들이죠. 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현금만 주는 게 아니라 세제 혜택이라는 다른 정책 수단을 같이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그냥 양육비 보태 쓰세요. 이걸 넘어서 뭐랄까 가계의 소비 결정 그 구조 자체에 좀 영향을 주려는 좀 더 적극적인 개입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아하, 소비 방향까지 약간 유도하는? 그렇죠. 아이에게 이만큼은 더 쓰시는 게 어때요? 약간 이런 식의 신호를 주는 거죠. 물론 이 정책들이 실제로 출산율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이건 좀 질게 봐야겠죠. 네, 그건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하지만 당장 어린 자녀를 둔 가정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부담 면에서는 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현금 지원이랑 세제 혜택, 이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떨지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에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큰 축이죠. 고령층을 위한 정책 변화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바로 노인 일자리 문제인데요.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이슈죠. 이 사업 규모가 아주 크게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해도 벌써 2조 원이 넘더라고요. 와, 2조 원이요? 네, 이게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작년보다도 한 1,500억 원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정말 예산 투입 규모가 크네요. 네, 앞으로도 계속 늘릴 계획이고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게 사회 서비스형이나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어떤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습니다. 네, 여기서 단순히 일자리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사회 서비스형과 민간형이라는 어떤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아,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경력이나 지혜를 단순히 공공근로 같은 형태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민간 기업의 필요와 직접 연결하려는 시도인 거죠.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요? 그렇죠. 이건 노인 빈곤 완화라는 어떤 경제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를 통해서 고립감을 줄이고 또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그런 사회적 목표까지 같이 고려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거네요. 네. 다만 관건은 역시 그 지속 가능성입니다. 얼마나 안정적이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발굴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성공의 열쇠가 될 겁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 확보, 이게 관건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듣고 보니까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언젠가 다가올 제 노후를 생각해보면 이런 일자리 확대가 사회에 기여하면서 활기차게 살 기회가 될지 아니면 이 나이에도 계속 일해야 하는구나 하는 현실로 다가올지 여러 생각이 드네요. 네, 양면성이 있겠죠, 분명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파급력이 클 수 있는 변화인데요. 바로 정년 연장 논의입니다. 아, 드디어 나왔네요. 정년 연장. 네.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법정 정년은 만 60세죠. 물론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이나 재고용 의무가 있긴 하지만요. 네, 의무 조항이 있긴 하죠. 계속 늘고 있고 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벌써 65세란 말이죠. 네, 그 갭이 계속 문제였죠. 네, 이 간극 때문에 소득이 없는 기간, 이른바 소득 공백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고령 근로자들이 갑작스런 소득 절벽 없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환경을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정년 연장 카드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인 배경은 그건데요. 근데 이 정년 연장이라는 게 단순히 몇 년 더 일한다 이 문제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정말 노동시장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뭐랄까 메가톤급 이슈예요. 아,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가요? 그럼요. 기업의 인력 구조, 또 임금 체계, 신규 채용을 어떻게 할 건지, 특히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까지 정말 고려해야 할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이냐 이걸 생각해보면요. 장기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비,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대한 깊은 고민이 깔려 있다고 발휘합니다. 연금 문제까지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정년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에 맞춰서 임금 피크제 같은 임금 체계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직무 재설계 같은 후속 조치가 반드시 따라와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과제입니다. 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특히 말씀하신 청년 일자리와의 충돌 가능성, 이게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지점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하죠. 혹시 정부 자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 방안 같은 것도 언급이 좀 있었나요?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해소 방안까지는 명시되진 않았고요. 다만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대 간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이런 원론적인 언급은 있었습니다. 아, 원론적인 수준이었군요. 네.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 가장 뜨거운 논쟁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 부담을 좀 완화해준다든지 아니면 청년 고용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같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논의 과정을 계속 좀 지켜봐야겠네요. 여러분은 이 정년 연장 논의, 이게 본인의 커리어나 은퇴 후 삶의 계획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대되는 점, 또 걱정되는 점이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는 소식인데요. 65세 이상으로 새로 취업하신 분들, 이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변화죠. 현재는 그렇잖아요.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분이 아니라면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죠. 네, 그게 적용 제외 대상이었죠. 그런데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워낙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분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도 더 이상 외면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렇죠. 현실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만약 시행된다면 하루 최대 6만 6천 원, 월 최대로는 약 198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네, 이게 만약 실현된다면요, 무려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고령층 실업급여 제도의 큰 변화라고 하네요. 어떤 문제들일까요? 바로 그 돈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죠. 아, 역시 재정이군요. 네.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이 제도가 시행되면 4년간 약 1조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와, 1조 2천억 원이요. 정말 큰 돈인데요. 그렇죠. 이게 가뜩이나 재정 건전성 논란이 있는 고용보험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상대적으로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고령 취업자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제도가 기업의 고령자 채용 결정이나 절체 노동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등 정말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취지는 좋다. 이것만으로 밀어붙이기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은 거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 이게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네, 취지는 참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재정 부담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숙제가 있군요.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구직 활동 패턴이나 기업의 고용 행태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그리고 또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지 이것도 고민해 봐야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잠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아동 지원 확대를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동시에 노인 일자리 확충, 정년 연장 추진, 그리고 고령층 실업 안전망 강화 검토까지 이런 다각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초고령 사회라는 현실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이 시대적 과제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책들을 하나하나 그냥 떼어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인구구조 변화라는 아주 큰 맥락 안에서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키우는 부담은 좀 줄여주고 현재의 고령 세대는 더 오래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큰 그림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네, 큰 그림을 봐야 하는군요. 물론 앞서 계속 이야기 나눴듯이 각 정책마다 재정 문제도 있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또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넘어야 할 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과제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정책적 시도들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정책들이 그려나갈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아마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2025년 정부 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핵심 맥락을 짚어드리고자 했는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현재를 이해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다룬 정책들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 예를 들어서 나한테 돌아올 혜택은 얼마일까? 혹은 내 일자리는 안전할까?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쵸,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과 일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인식 자체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말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인가와 연결되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면 좋을 그런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도 핵심을 놓치지 않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것, 이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역할입니다. 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과 밀접한 꼭 필요한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